네, 안녕하십니까. JD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구제 방법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음주운전 구제에 관련된 전체적인 통합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이렇게 컨텐츠를 보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찾아서 조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용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JD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말하겠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아닌 수단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예로는 자동차는 물론 포함되고요. 오토바이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자전거, 전동 휠 처럼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 못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의 경우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고 나서 일부러 음주운전을 안 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다 적발이 되게 되면은 음주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같이 동반됩니다. 특히 전동일, 전동 킥보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위한 뭐 음주 측정을 따로 한다기보다는 통상은 헬멧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지나가던 경찰관이 잡게 되어 있고, 이 경찰관이 잡다 보면 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똑같이 자동차와 같이 벌금 액수만 다를 뿐이지 그 면허 취소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제가 블로그에서 제일 처음 썼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꽤 이제 많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뭐 상대방에 대한 피해는 둘째 치더라도 내가 단순히 음주를 하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벌금, 보험료 할증, 면허 취득, 직업, 기타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횟수랑 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제 1회차, 2회차의 경우는 통상 벌금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소 0.03에서 0.08 정지 수치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이 나올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정말 그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순수한 돈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금 기준은 0.03에서 0.079일 때는 1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0.079에 가깝게 되면 500만 원 가까운 벌금이 나올 것이고 0.03에 가깝다면 100만 원까지도 벌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0.08에서 0.2%의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겠습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기회비용으로는 보험료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사고가 없이 벌금을 내게 될 경우에 나는 민사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민사적인 책임이 들어가는 부분 되겠습니다. 뭐 이제 법규 위반별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는 1회의 경우 10%, 2회의 경우는 2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년 동안 보험료 할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보험료 할증 피해는 생각보다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연납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사고 운전을 한다면 올해는 내가 100만 원을 내겠지만 내년에는 보험료가 무사고로 경력이 깎이면서 90만 원 정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년에는 81만 원, 또 그 다음 년에는 더 줄어서 72만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10% 할증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내년에 90만 원 내야 될 게 110만 원으로 되고 내후년 181만 원 내야 될 게 110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또한 3년차 때 이제 할증이 끝나고 다시 깎일 때도
올라간 금액에서 약 10%가 깎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00만 원 기준이었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손해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약 16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 보험료 할증 피해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면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에 그 벌금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도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0.079까지 좀 세부적으로 다음 장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0.08 미만일 경우에는 정지가 되겠습니다. 면허 정지는 최대 110일까지 되겠고요. 예, 면허 정지되는 기간 동안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교통 비용이 든다든가 차량을 쓰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 기회비용이 있겠죠.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일 때 면허 취소가 되고, 면허 취소의 경우는 면허 취득을 위한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업입니다. 그 직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업이라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직업에서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직업에 따라 또 아예 그 회사 내규 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어떠한 징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경찰청에서 해당 부서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경우에 승진이나 뭐 보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진급은 이제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장기 심사 안 됩니다. 또 그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피해를 보는 게, 진급을 못하면 그 정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군생활이 힘들어지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 외로는 기타입니다. 기타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제 뭐 기타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정치인이다 그러면 다음 선거 못 나가겠죠. 공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지금 연예인들 음주운전 하고 나서 지금 거의 복귀 못 하고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하고 나서도 얼마 안 있어서 그 복귀를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복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유튜버다, 마찬가지로 유튜버들도 지금 인기가 있어지면은 뭐 과거 사고가 재조명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그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로서 음주운전의 기회비용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구조의 원칙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상에 좀 많이 작성을 하면서 정립을 해놨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제가 되는 원칙은 뭐 요 네 가지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 관련성입니다. 운전 관련성이라는 거는 내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랑 같이 연계되는데 생계 유지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운전을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생계 유지가 어렵다. 그래서 내 직업에 운전이 필수고 내 직업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참작 사유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리운전을 불렀었다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많다든가, 아니면 내가 생계를 책임질 사람들이 많다든가, 아니면 또 뭐 아내가 아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참작 사유가 필요하고, 기타로는 이제 뭐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헌혈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기록들,
필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구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경찰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이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접수를 받아서 처분청에 답변서를 받아서 심리를 한 다음에 재결이 나오는 형태를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소송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소송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구제 관련 핵심을 한번 정리해봤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JD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